안녕하세요. 월드 이모저모입니다.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난 후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물어보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좋은 감상들과 소소한 불만 등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 그에 대해 제작해 보았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본문 내용입니다. 거의 3년 동안 100편 이상의 한국 드라마를 봤고 제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 순위를 매겨 놓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시 봤고 일부는 관둔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드라마를 끝까지 보면서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끝이 났든 좋은 작품을 본 후 와, 잘 해냈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드라마를 끝내는 느낌입니다. 등장인물들과 함께 멋진 여행을 마친 기분이 듭니다. 보통 OST를 듣고 몇몇 장면을 다시 보며 며칠간 그 좋은 기분을 떠올리다가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바로 재시청하기도 하며 적어도 일부분만 다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 16시간을 즐겁게 보냈다. 모든 게 다 좋았어. 처음부터 다시 보자.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시 생각해 볼게. 이게 뭐야? 작가들이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건가? 그들이 너무 보고 싶어질 거야. 좋은 작품이나 나쁜 작품을 보고 난 후 가장 즐겨하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제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드라마 중 몇 개는 도깨비, 힐러, 국아이서, 출사표, 기왕, 호텔 델루나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 반응도 보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드라마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드라마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말은 궁금하지만 실제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충동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더라도 거의 재시청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드라마를 보았지만 한 작품만 전체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다시 봤으며 예상에 부합했나요? 제 경우는 응답하라 1988을 다시 봤는데 다시 봤을 때 더 좋았습니다. 제 경우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봤을 때 이재훈이 때때로 너무 과장되게 연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좋은 감상이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응답하라 1988만 다시 봤습니다. 저에게는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응답하라 1988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드라마입니다. 제게는 W와 더 패키지가 그랬습니다. 네, 최우식이 나온 패키지 맞죠? 파리에서의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가끔씩 그 드라마를 다시 보게 되는 이유도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즐겨보던 프랑스 로맨틱 코미디를 연상시켜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드라마가 인기를 얻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드라마가 세련된 유머와 충돌을 다루고 있다는 것과 프랑스적인 톤, 더 많은 청소년 관객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트로프가 부족한 것. 잘못된 제목 선택, 더 패키지보다 프랑스의 연인 또는 잊지 못할 연애 등 더 매력적인 제목을 선택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사랑하거나 싫어하는 캐릭터들에 대한 결말도 원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나의 해방일지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또한 결말을 놓칠 수 없어서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정확히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끝났다니 내일부터 이들을 볼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미스터리는 한번 다시 봐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비밀의 숲을 시즌 1과 지리산을 다시 보았고 둘 다 즐겁게 봤습니다. 두 작품 모두 로맨스 요소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로맨스 드라마는 다시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미스터리 드라마에서 로맨스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신 드라마들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의 숲 시즌2를 시청하려면 시즌1을 다시 보아야 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경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즌2의 플롯과 속도가 시즌1보다는 나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즌2를 처음 볼 때보다 시즌2를 다시 본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첫 시즌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죠. 의견 감사합니다.
제겐 시즌 2에서는 살인 미스테리가 정치적인 음모의 뒷자리를 차지한 반면 시즌 1에서는 둘 사이의 균형이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시즌 2도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다시 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봤던 것들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 느낌은 최고의 긴박감과 감동을 선사해준 드라마를 마치고 나서 못 봤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드라마로는 악의 코드, 고솜의 붉은 끝동무, 사랑의 불시착금, 그리고 최근 시청작품에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악의 꽃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기 위해 비하인드 씬을 봐야만 했습니다. 문채원과 이준기의 케미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캐릭터에 대해 매우 감정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쇼가 끝나는 것에 대해 실제로 슬픕니다. 때로는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각하기도 하고요. 스토리는 분명 드라마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저를 빠져들게 하는 건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들의 비하인드신과 OST를 들으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해요. 제가 이렇게 빠져들었던 드라마 중 하나는 오솜의 붉은 끝동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드라마로 새해에 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25, 21. 이 드라마 주인공들의 케미를 너무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센조입니다. 제 생각에 이 드라마는 스토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캐스팅된 배우들은 정말 좋았습니다. 25, 21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주인공들이요.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알았지만 저는 그 캐스트와 여주인공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아내와 한국 친구들한테 이 드라마가 얼마나 싫은지 욕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장면에 대해 얼마나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는지 말이죠. 거의 완벽한 드라마였는데 이제는 추천할 만한 드라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보통 장르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 편입니다. 기억나는 몇몇 한국 드라마의 경우 내 생각을 정리해본다면 오징어 게임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지? 마이 네임은 젠장. 이젠 나와 주인공 모두 허전해. 타이는 지옥이다. 이 드라마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동욱 너무 멋있었다. 구미호견은 휴 화가 난다. 기생충은 감명 깊었어. 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보통 시청 후 어떤 느낌들을 기대하는 편은 아닙니다. 단지 끝나는 순간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언급한 드라마와 영화들에 대해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꿈이 오던만 아직 다 보지 못했는데 드라마의 스토리가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보통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그들은 아주 좋은 드라마를 보고 나면 공허함이나 빈칸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채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마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했고 이것은 평생 제 마음속에 머물며 나를 이끌고 삶의 고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 몇몇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에는 그 공허한 빈 공간 같은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느낌은 개인적으로 연결이 없는 드라마일 때였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영향을 받았고 제 인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느꼈던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들로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 드라마가 끝나면 저는 그 함께한 그 시간들에 대해 더욱 뿌듯하고 감사한 느낌을 받아요. 조금 어색하지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드라마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엔딩을 가진 좋은 드라마는 맛있는 식사를 먹은 후처럼 만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불시착의 결말은 완전히 행복한 엔딩은 아니었지만 캐릭터들이 그럴 만한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할 만한 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캐릭터와 이야기를 정말로 즐기다 보면 끝날 때 약간의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거의 상실감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은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끝난다면 슬퍼질 것 같습니다. 제게 가장 좋은 드라마는 제 삶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예를 들어 라빌레라나 눈이 부시게 같은 드라마는 노인과의 관계에 대해 제3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느꼈을지에 대해 궁금해지게 했습니다. 또한 캐릭터들 간의 관계를 보는 편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우정을 다룬 것들이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로맨스 관련 드라마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었는데 남주와 여주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갖는 로맨스 드라마는 몇 에피소드 후에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자 남주와 가난한 여주의 이야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웹툰 원작의 것이며 원작과 드라마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6에피소드 안에 모든 것을 맞추려는 점이나 원작과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 이건 재미있는 생각인데요.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완벽한 드라마를 보고 난 후에도 완전히 가슴이 찢어질 필요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빈센조, 그리고 지금은 나의 해방일지를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요. 제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결말은 미스터 션샤인의 결말입니다. 정말로 슬픔의 구멍에서 기어오르는데 2주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에피소드가 정말로 잘 쓰여져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고 그래서 결말이 매우 강렬했습니다. 이전에 드라마나 영화를 본 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리얼하고 아픈 슬픔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른 드라마를 보기까지 실제로 2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드라마로 인한 강한 감정적인 연결은 시청하는 가치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K-드라마를 끝까지 보고 나면 책을 다 읽고 나서와 비슷한 후유증을 느낍니다. 등장인물들이 그리워지고 휘몰아치는 감정에 그리움이 남아서 때로는 흑갯마을 차차차처럼 그냥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K-드라마 초보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6편 정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3개월 전부터 시작한 걸 생각하면 꽤 많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은 멋진 드라마가 끝나는 걸 싫어합니다. 드라마를 즐기고 있을 때면 절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만약 엔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망스러울 경우 그렇게 크게 매달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 버릴 거예요. 저는 25, 21의 엔딩이 마음에 드는 소수의 사람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랑하는 드라마라도 다시 보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드물게도 1년 만에 다시 본 작품이라면 응답하라 1988, 도깨비,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손 더 게스트, 이번 생은 처음이라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 좋아하는 드라마를 다시 봅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함께 볼 때나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을 때 말이죠. 몇몇 드라마는 다른 사람들과 다시 봤습니다. 도깨비는 정말 많은 횟수로 봤습니다.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볼 때 문화적인 차이나 인사말 등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룡선녀전은 가볍고 환상적이며 환생에 대한 아름다운 주제와 애정과 희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별을 초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겨울 저는 딸 가족과 함께 2개월을 보냈는데 그때 손자들에게 이 드라마를 소개하게 되었고 저녁 식사 때마다 누가 진짜 남편인지 논쟁하면서 에피소드를 계속 보고 싶어 하더군요. 그들은 이전에 자막을 빠르게 읽어야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독해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는 함께 보기 좋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몇몇 사람들과 함께 봤는데 파노라마, 뷰처럼 시원한 바람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이 드라마를 봤을 때는 팬데믹으로 인한 교통제한으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던 시기여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사는 친구와 한 번에 한 드라마씩 보는 중입니다. 그녀는 한 해 전에 도깨비부터 시작해서 10점 만점에 10점짜리나 9.5점을 받은 드라마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론같이 때론 혼자서 드라마 일부나 전부를 다시 보고 있네요. 이렇게 K-드라마를 시청한 후 해외 시청자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 드라마의 재미와 감동에 빠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면 한국 드라마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청자는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청자는 놀라운 연기와 감동적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평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높은 제작 가치, 뛰어난 연기력, 아름다운 촬영지 등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큰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즐기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더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시청자들의 높은 평가와 지지는 한국 드라마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등 OTT 프로그램으로 인한 한국 미디어의 폭발적 성공을 지켜본 한국의 드라마 제작자들은 해외 시청자들의 의견과 관심을 고려하여 더욱 흥미로운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세계적인 인기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 이모저모였습니다.